다 빼먹었잖아. 자, 우리 앞에 그림 봐봐. 얘들아, 그림 봐봐. 4페이지 그림 봐봐. 거기 중간에 뻥 뚫려 있지? 뻥 뚫려 있지만 극한값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슉슉슉슉슉 가니까 극한값은 같다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극한값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극한값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좌극한값, 우극한이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야. 되겠습니까? 네. 요 녀석은 당연히 디귿은 다 적어놨지요. 리을도 다 적어놨네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요 그림 보도록 할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는 우리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 역시 발산이에요. 그러므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좌극한의 값은 6이고 우극한의 값은 6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다르네? 틀렸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 보도록 하자. x를요, 무한대로 보내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점점점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 점점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이 너무나도 자주 자극한과 우극한에만 필히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극한, 우극한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얘처럼 자극한, 우극한이 없이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0에 점점 수렴하는 경우에는 수렴하는 거야. 왜? 아까 선생님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경우를 했지. 자극한, 우극한이 같거나 그냥 수렴하거나. 얘가 바로 어떤 케이스야? 그냥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그냥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응, 지읒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자. 자, 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는 a로 간대요. 어우씨, a로 가면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자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 극한값 없지. 자, 우리 준이가 틀린 바로 요 문제 보겠습니다. x가 a로 가요. 자, 자극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플러스 무한대. 우극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 어머, 무한대로 가는구나. 우리 이걸 수렴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없어. 근데 준이군은 이거 풀면서 와, 달라서 없네? 와, 얘는 똑같네? 그러므로 있나봐. 요 판단을 순간 미스한 거야. 맞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틀려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a를 향해 간대요. 좌극한은 이렇게 가고 우극한은 이렇게 가지. 함수값 구하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요 위에 있는 거네요. 극한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네요. 그러므로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요.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종식시켰냐?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크게 깨달아야 돼. 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허술했구나. 예, 이렇게 환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7페이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문제 유형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는 우리가 방금 푼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래프를 막 보면서 와, 수렴하네, 오, 발산하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쉬운 경우고요. 좀 일반적인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극한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식의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이때 식의 변형에 사용하는 스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인수분해, 두 번째 유리화, 세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고 선생님이 맨 앞쪽 개념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유형. 자,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꼬라지는요, 0분의 0꼴이에요.
자, 우리는 0분의 0꼴이라는 꼴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얘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급수에서는요, 보통 다루던 것들이 요런 것들을 다뤘어요. 가끔 무한대 곱하기 0이나 0 곱하기 무한대가 있긴 했지만 0분의 0꼴이라는 구조는 한 번도 수열의 극한에서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네도 다 나와. 왜? 기존에 배운 건 다 나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도 나와요. 자, 어떤 꼴인지 보자. 리미트 x가 2로 향한대. 그럼 x자리 2 대입하면 2 빼기 0이네요. 2의 세제곱 빼기 8. 0이네요. 0분의 0꼴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야. 얘는 극한값 없어요. 그래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얘 식을 변형한 후에 극한값 구하는데 요때 딱 보니까 뭐 해주면 딱 좋게 생겼어. 인수분해 해주면 되게 좋게 생겼지. 인수분해하면 0으로 만드는 요소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0으로 만드는 요소가 지워지고 나면 남은 식은 다항식이 남지. 와, 일명 다항함수, 연속함수. 그냥 x자리에 2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요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유형 살짝 구경하고 갈까요? 자, 아래쪽엔 요런 문제 유형 나왔습니다. 딱 생긴 게 뭐 해주게 생겼어? 분명 3 대입하면 0분의 0꼴인데 뭐 해주면 되게 좋게 생겼다? 유리화 해주면 되게 좋게 생겼다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정리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 문제는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구조로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문제 속에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인수분해 후 약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딱 한 문제 풀어줄 거야. 자, 위에 우선요, 보니까 위에 세 문제는 다항식 분의 다항식 꼴이고 아래에 있는 세 문제는 무리식 꼴이죠? 예, 네. 이제 문 좀 열자? 예. 책을 다 만드셨대요. 자, 세 문제 중에 선생님은 딱 한 문제 풀어줄 거다. 몇 번 풀어줄까? 빨리. 3번. 3번. 오케이. 자, 3번 문제의 특징은 무슨 식이다? 번분수 식이 나오고 있어요. 분모 분자에 몇 곱하면 되겠습니까? 2x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x를 곱했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할 때 자, 2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2에 2x 이렇게 나왔어요. 와, 얘 0, 예, 0으로 같이 나가요. 네. 자, 얘 0으로 만드는 이 부분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항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즉 함수값이 답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위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이 푼다? 푸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 여니까 시원하구나. 앞에 온풍기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와서. 선생님 4번 유리화에서 푸신다고 하셨죠? 네, 아직 거기 안 나갔는데 셋 중에 하나 선생님 풀어줄 건데 아, 선생님이 몇 번 풀어주면 좋겠을지 생각이나 해두십시오. 자, 되셨습니까? 지워도 돼. 우리 민소문 아직 안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리화 문제는 몇 번 풀어드릴까요? 세 문제 중에 몇 번? 봐주시면 감사하긴 할 텐데.
빨리 하나 골라. 딱 하나만 해줄 거야. 세제곱근을 택할 것인가, 분모 분자 다 있는 걸 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5번. 아, 요거 해드려요? 네. 네, 요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8로 향할 때 얘 유리화하면요. 세제곱근 x 마이너스 2야. 세제곱근은 세제곱이 돼야지 유리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어떤 식이 붙어요?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2세제곱근 x 플러스 그리고 2의 제곱 즉 4 요런 식이 붙습니다. 요런 식이 분모 분자에 붙은 거야. 그리고 위식은 왠지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게 생겼죠? 그리고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2세제곱근 x 플러스 4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a-b의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a의 세제곱 맨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선생님이 당식의 연산 1단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리미트 x가 8로 향할 때 이렇게 곱해버리면 세제곱근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자, 그래서 분자에도 x-8 있어서 와우 얘 약분되네. x 플러스 8의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근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이 나와서 아우 길다. x자리에 8 대입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자 8 들어가요. 세제곱근 8은 2니까 2의 제곱 4. 자 세제곱근 8은 2니까 2 곱하기 2는 4. 얘도 4. 그래서 결국 16 곱하기 12가 나와서 답은 19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만 놓을게요. 이거 잘못한 거 같아. 아 어쩐지.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질문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저 마지막 거 잘 이해 안 가요. 아, 마지막 문제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분모 분자를 다 유리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자, 요 녀석 유리화한다면은 분모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분모에다가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를 곱해야 돼 라는 건 아시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곱하면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1 플러스 x의 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x니까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분자에 있는 식을 유리화할 거야. 자, 분자에 있는 식을 유리하면 요 식에다가 뭘 곱하는 겁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올 테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빼기 붙이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니까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우준군? 네. 네.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지? 네. 그리고 여기 남은 식을 관찰해 봤더니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예요.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예요. 같은데 부호만 반대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선 마이너스 붙이고, 그죠? 남아있는 이제 식을 쓰려고 했어. 그런데 다 x가 0으로 간대요. 얘 0으로 가면 몇이야? 루트 1. 그냥 1이 되지. 얘도 0으로 가면 1이죠. 그래서 몇 분의? 그냥 막바로 계산하자.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분자식도 뭐가 돼? 00 대입하면 2. 네.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네. 또 질문 없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사실은 처음 배우는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유형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풀게 될 유형이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유형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형과 중복됩니다. 바로 무슨 유형 배울 거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배울 겁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무리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 무조건 유리화해서 풉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다항식이야. 그러면 얘는요, 서술형 평가로 풀 때는 어떻게? 최고차항으로 묶기. 하지만 우리는 최고차항으로 묶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 무한대 먼지 풀이법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자. 기본은 최고차항으로 묶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문제의 대부분을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요 문제. 와,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무한대 먼지 풀이법에 의하면 먼지. 그래서 얘는 답은 뭐 나와요? 무한대,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답이 나와요.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굳이 나온다면 어떻게? 최고차항인 x의 세제곱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들을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x자리에 무한대 넣으면 앞에 건 무한대로 가지만 뒤에 것은 0, 0으로 가니까 1만 살아남네요. 결국 얘는 뭐다? 무한대로 간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봤더니 얘는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예요? 유리화. 풀어볼 수 있겠지? 푸십시오. 이거는 근데 네. 앞에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열 다시 설명할게요.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어쨌든 개념은 같은 라인이니까 극한이라는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극한, 우극한 같은. 그래서 나오는 건 계속 나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느낌이야?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은 나 이거 배우는데 뭐야? 똑같은 게 또 나오네? 뭐야? 똑같은 게 또 나오네? 계속 나오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치지? 이런 오해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앞에서 했던 유형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똑같아요. 대신 0분의 0꼴은 처음 나오는 유형이니까 중요합니다. 얘는 똑같으니 그냥 풀면 돼요. 라고 하고 가르쳤거든? 네, 당연히 똑같겠지. 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게 쉬우니까 배운 겁니다. 그냥 똑같이 풀면 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항상 구분해야 돼요. 와, 요거는 함수의 극한, 수열의 무한급수,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모두 똑같네. 요거는 요 파트만 가지고 있네. 요 구분을, 이 세 단원의 구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안 되면 헷갈려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예. 이번 3단원에 네. 연속도 같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연속이에요. 그 다음이 미분이에요. 4단원이 연속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녀석 봤더니 얘는 무한대분해. 무한대꼴이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갈 때는 먼지 풀이법 쓸 수 있다. 먼지 지웠더니 분모는 2x고 분자는 3x네요. 답은 뭐 되겠습니까? 2분의 3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요거 만약에 서술형 평가를 풀 때는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눠준다? x로 나눠준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 하나 나와 있죠? 예, 또 똑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얘는 너무 똑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안 풀어줄 거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놓고 수열의 극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푼다. 끝. 되겠습니까? 수열의 극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푼다. 끝. 예. 그냥 째려보면 얘는 답이 나오죠? 동차식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이렇게 배웠던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요. 그래서 1페이지에는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배웠고 2페이지에는 기존의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급수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한 개념을 배웠고 이제 여기에서는요 함수의 극한에서 종종 등장하는 좀 난이도 있는 유형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런 꼴의 문제가 등장하면 얘네들은요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식변형을 100%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변형을 하면 답이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냐면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특정 상수가 곱해진 꼴이에요. 상수가 양수면 무한대로 답이 나올 테고 상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답이 나오겠죠. 혹은 두 번째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무한대분의 어떤 특정 상수꼴로 답이 나와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0이라는 답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0분의 0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도 변형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은요 이런 유형으로 바뀌어. 그럼 이상하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꼴을 배웠어. 제일 먼저 배웠던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 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0분의 0꼴. 그리고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혹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배웠어. 그래서 여기 어지간한 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언급이 안 된 게 있지. 1, 2, 3, 4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없어요. 식변형에서. 자, 그 이유는요. 얘 이렇게 보면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나름 단항식이에요. 곱으로 묶였기 때문에 단항식 꼴내로만 식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희한해 보이면 얘가 0분의 0꼴인지 무슨 꼴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씨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뭐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0분의 1이네요. 뭡니까?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예, 맞죠? 예.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0이에요. 자, 그래서 얘 좀 어려운 문제구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구나. 얘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식 변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식, 뒷식. 어느 식을 건드려야지 식 변형이 가능해? 뒷식.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요? 통분밖에 없잖아. 예, 통분했어요. 그랬더니 2의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위에 있는 녀석 왠지 너무 인수분해 해주고 싶게 생겼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하면 2, 1, 1, 1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이시면 되겠네요. 좋았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할 때 x 플러스 1분의 이거 한꺼번에 그냥 뭉칠게요 이제. 자, x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네요. 와,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0분의 0꼴로 변형이 됐는데 0분의 0을 만드는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답을 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결국 답은요 4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 네. 왜 분모에 x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 힌트 하나 드리자면 식관찰력. 와, 무슨 식이네? 지워도 돼요, 강지? 네네. 네. 선생님, 네. 루트래. 그 8분의 1은 0이 그냥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네.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약간씩이 지저분하고 길 뿐이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답이 나와요. 준이 답은 9요? 땡. 이럴 때 선생님 너무 얄밉지. 오, 답 나왔네. 앞에 지원 양.
같이 해도 될까요? 좀 시간 더 드릴까요? 조금만 더 네. 주세요. 지훈 양 심심하죠? 13페이지는 지훈 양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심심하면 13페이지를 풀어보세요. 사연은 답 나왔어요?